네,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이죠? 요즘 되게 핫한 주제인데요. 그 공정위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위 문구 이제 앞에 기재해야 된다, 뭐 블로그 제목에 기재해야 된다, 뭐 첫 문단에 기재해야 된다,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이런 업데이트나 이슈가 있을 때 항상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어요. 딱히 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이슈가 있어. 명확히. 블로거들이 걱정하는 거는 웃자마자 바로 나갈 것이다. 이거 하다 보면은 내가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건데, 내가 보통은 이거 가봐야 안다고 말하거든.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광고주들이 앞에 광고가 달린다 생각하면은 광고를 맡기기 싫어할 건 너무 팩트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단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떨어지는 구간은 무조건 있을 것 같다. 기존의 공정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정위라는 걸 좀 명확히 하자면은, 인플루언서한테 맡기거나 그런 유명한테 맡기면은 이 사람들이 맨 위나 하단에다가 소정의 원고를 지급받고 아니면 협찬을 받고 작성되었습니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건 알아? 광고주 본인이 직접 쓰면 안 적어도 되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제품을 쓰면은 안 적어도 돼.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결정할 때 밑에 문구를 적을 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하고 추천을 안 해도 안 적어도 돼. 그냥 먹고 왔다. 잘 모르겠구만, 그냥 그랬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또 안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영리적 목적이 아니면 원래 적을 필요가 없었고 맨 하나를 쓰는 게 국룰이었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목에 쓰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제목에 쓴다, 제목은 쓰지 않고 그냥 본문 첫 문단에 써도 된다, 이 말이 많잖아. 근데 이게 둘 다 타격이 있을 거라고 나는 사실 생각을 하는데 아예 뭐 타격이 없진 않겠지? 그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좀 기억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이건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9월 2일 시행령으로 그러면 내가 이걸 걱정하는 거에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보통 이런 경우에 해결책을 생각하거든. 광고 맨 앞에 붙이잖아. 특히 뭐 인플루언서들이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광고이지만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표시로 가잖아. 그럼 이게 조금 더 붙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광고 표기 하나면 제대로 해야지.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는 뭐 안녕하세요, 뭐 추리덕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지금 좋은데 하면서 막 가잖아. 근데 이제는 글쓰기 방식이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근데 이런 어. 솔루션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슨 광고입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거야. 비포 애프터를 맨 앞에. 예를 들면은 미백 화장품이야. 광고, 미백 화장품 광고입니다 하고 바로 이미지 올려버려. 비포 애프터 사진을. 그러면 끝까지 보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글쓰기 방식을 바꿔야 되는 시기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연구하면 돼. 근데 그걸 왜 카더라 아무 상관도 없는 걸 잡고 이게 막 좋니 안 좋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시간 낭비가 너무 싫어. 왜냐면 광고라고 하면 나부터도 이제 거부감이 들잖아. 광고라고 딱 써있으면 안 보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나도 그래. 사실 앞에 광고가 붙어 있으면 안 볼 것 같아. 명확하지. 그러면 앞에 광고가 붙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니까. 그러면 이걸 하시는 분이 광고 보고 나간다고 미워할 거야? 그럼 광고주가 광고 붙였다고 광고 안 맡기는 거 미워할 거야? 아니지. 그럼 나는 광고가 붙더라도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는데 집중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앞쪽에서 좀 강력한 후킹 문구를 넣기 위해서 카피라이팅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앞쪽에 유의미한 동영상을 넣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체질 변화를 시켜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은 들으면은 그럴싸하게 느끼겠지만 아마 모르실걸? 그거 있잖아. 블로그에서 같은 글 다시 써도 되는 개념을 10년 넘는 시간 동안 블로거들이 이해를 못하고 대행사들만 꿀 빨고 있었거든. 그런 거야. 한번 비틀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비틀어서 그걸 잘 이용해. 그러면 봐봐. 다른 사람들이 다 내려갔을 때 나는 덜 내려가면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와. 블로거들은 남의 컨텐츠를 보지 않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게 기회라고 보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맡기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광고 타이틀이 붙잖아. 근데 이 광고 효과로 인해, 그리고 광고야, 대놓고 광고다 라고 글을 올리잖아. 근데 이 광고 효과로 인해 얼마나 더 전환이 일어났는지, 유입이 더 많은지를 더 이제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 사실. 그치. 사실 브랜드들이 이제 비틀리 링크를 통해서 얼마나 페이지로 유입되고 얼마나 구매로 이어지는지를 많이 조사를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참여해서 나도 퍼센테이지를 공부하고 있거든. 그게 떨어질 거야. 근데 블로거들은 이런 말 하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99%가 글을 못 써. 뭐 지금 알려주는 사람들이 뭐 챗GPT로 써라, 챗GPT랑 노출 잘 된다 이런 건데 블로거의 본질은 상위 노출이 기본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어떤 액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 블로그를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방문자 올라간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의 끝은 수익화인데, 내가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로 하면은 애드포스트잖아. 근데 이게 모두 공감할 거야. 애드포스트로 돈 버는가? 안 된다. 그럼 뭐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의 돈을 가져와야 돼. 남의 돈을 가져오려면 뭐야? 남의 돈을 벌게 해줘야 돼.
근데 남의 아.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지. 그래서 내가 99%가 글을 못 쓴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글을 잘 쓴다는 거는 무슨 명필, 시집을 잘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고객의 구매 여정, 이 글을 쫙 타고 흘러오면서 구매로 이어지게끔 하는 글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케이스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지금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글 하나로 매출이 1,000만, 2,000만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대행사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능력치를 이제 비로소 기를 때가 됐다. 더 이상 이제 징징거리지 말고 능력치 길러라.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나쁘게 말하면 능력치가 없다잖아.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능력치를 기를 만한 그 높이, 깊이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나는 안 좋아지겠지만 공부를 하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다. 그렇다. 맞네. 이게 또 카테고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글이 중요한 카테고리?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잖아. 그리고 시선을 조금 사로잡는 뷰티나 패션 같은 카테고리들이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딩이 또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 브랜딩이 결국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늘 말하잖아. 내가 이제 글만 쓰시고 상담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앵무새처럼 받아 적기만 하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광고판의 역할이긴 해. 그러니까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블로그 분들도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블로그 글 다 광고네, 네이버 블로그 한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결국에 맛집 찾고 제품 구매 결정 전에 가서 보는 거는 블로그야. 왜냐면 이게 광고가 붙어있고 말고를 떠나서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주가 원하는 모든 자세한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어. 맞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블로그가 광고판인 걸 알고 봐. 근데 재밌는 건 알고 보는데 광고가 또 앞에 있으면 또 딱 보고 안 볼 수 있다는 것도 팩트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것도 지나봐야 하겠지만 그런 거 고민하실 시간에는 내가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 그럼 네이버에서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뭐 글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이미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는 것 같다는 내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 앞으로.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저떻게 될 것 같다, 난 별로 의미를 안 둬. 그게 그때가 되면은 그게 보여. 그러니까 그걸 막 미리 고민해서 대처하는 사람들 아니거든, 대부분은. 말했잖아,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생긴 지 3년 뒤에 난리 났다고. 그 전까지 브랜드들도 모르고 심지어 블로거들도 모르고 대행사 정도만 조금씩 빨리 알고 이 정도였거든. 그래서 적용되고 사실 1, 2년 뒤에 이렇게 좀 시행되는 게 많단 말이야, 생각보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지만 그래서 막 미리 막 난리칠 필요 없고 이게 막 저렇게 바뀌었어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하면서 새로운 정보 가져다 주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사람들 말 믿을 필요가 없어. 난 18년 했잖아. 그런 호들갑에 나도 많이 아껴봤지. 결론은 그냥 큰 맥락에서는 꽤 잔잔히 흘러간다. 그리고 사람들은 적응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큰 패러다임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가면 된다. 그래서 광고주가 블로그 안 할 거야? 하지. 그건 아닐 거거든. 맞아. 그렇지. 아 근데 확실한 건 하나 또 알겠다. 지금 얘기해보니까 그렇게 맨날 강조하던 브랜딩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이제. 그렇지. 그거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던 사람들은 이제 쓸려가는 거지. 맞아. 그런 것 같아.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었어. 아 이렇게 대화를 하면 방향이 바로 잡히네. 그렇지. 그 인플루언서 그 타이틀이 초록색 딱지가 좀 떨어졌잖아. 그것도 이제 누가 무슨 글을 쓰는지 별로 닉네임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맞아. 썸네일이 진짜 좋거나. 아 그럼 이게 또 진짜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겠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근데 물론 세부적으로 보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 맥락을 파악할 때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리고 미시적으로 되게 파악하는 사람의 인사이트도 중요하다. 그런 두 가지 관점을 뭐 맞다 틀리다라고 너무 양면적으로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은 결국엔 내 발전성에 좋다.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와 완전히 해결되었어. 나 지금 이제 약간 방향이 잡혔어. 난 유명해져야겠어. 오늘 여기까지.